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자 언더스탠딩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란 이야기인데요. 네, 이란에서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원래 뭐 결선 투표 때 또 뒤집어질 수도 있다. 뭐 어쩔지 봐야 된다. 저희가 한번 배웠는데 진짜로 개혁파 후보가 당선이 돼서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 네, 원래 이란은 개혁파 후보는 아예 후보도 못 되는 그렇습니다. 그런 시스템인데, 네. 야 그래도 하나쯤은 들러리로 끼워주자 해서 그래서 하나 그냥 끼워줬는데 끼워준 그 후보가 덜컥 1차 투표에서 1차 투표에서 이기고 그래서 결선 투표까지 해서 네. 결선 투표는 그 여당 후보들이 다 단합하니까 사실상 단일화가 되니까 또 달라질 거야 했는데 결국은 그분이 이란 대통령이 됐답니다. 그럼 이란이 뭔가 큰 변화가 있는 건지. 그러니까 이란은 그 일을 이렇게 제대로 안 해. 그래서 하려면 끝까지 막았어야 될 거 아니야. 네, 그래서 뭔가 이게 계획대로 안 된 것 같아. 뭐 이런 것도 하나도 제대로 못해. 그래서 이란이 뭐 큰 변화가 있는 것 같은데 진짜로 변화가 있을지 또 한계도 있다는 얘기도 있고. 네. 그래서 댓글창에 안 그래도 지난번에 저희가 이란 그 대선에 대해서 한번 했는데 네. 진짜로 개혁파가 됐으니까 그 박현도 교수님이 나와서 마무리 한번 해주셔야 된다. 당연하지. 그래서 오늘 또 바로 또 모셨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마무리 진짜 세션 서강대학교 박현도 교수님 모시고 이란 대선 얘기 총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진짜 이변이 일어났다. 이렇게 재밌네요, 될 줄 알았어요, 교수님? 아유, 몰랐어요. 네, 사실 기대하기 어려웠어요. 예. 그냥 아까 우리 안프로님이 말씀하셨듯이 예. 여당 후보들이 다 뭉칠 거잖아요. 음. 그러면 이 결론은 여당 후보는 뭉치는 거는 불보듯 뻔한 거고. 예. 그러면 얼만큼 젊은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 더 나오느냐. 이게 승부를 가른다고 봤거든요. 네. 그런데 해내네요, 이런 사람들이. 투표를 갑자기 많이 투표율이 했어요? 10% 올랐어요. 지난번보다. 투표율이 네. 예. 600만 표가 올랐는데요. 예. 그 중에서 500만 표를 거의 600만 표를 다 가져갔어요. 와. 이 새로운 이 개혁파 후보가. 그러니까 저쪽에 똘똘 뭉쳤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그 표를 만들어 봤는데 예. 이거예요. 보시면 1차 투표에서 2,400만이 투표를 했거든요. 2차에는 3,000만이 투표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600만 표가 더 왔죠. 네. 1차 투표에서 패제시키니 1,000만 표. 그래서 2차 투표에서는 1,600만 표를 얻었는데 보시면 1차에서 2차 때 얻은 표수가 590만 표를 더 얻었어요. 그러니까 2차 투표에 늘어난 수만큼 거의 다 갖고 갔죠. 594만에서 596만 8천이니까. 그러네요. 그리고 밑에 여당 후보들 있잖아요. 2번, 3번, 4번 잘릴리, 갈리바프, 푸른 무함마디 이 사람들이 다 합친 게 2차 투표 때 1,300만 표 정도 되는데 그게 잘릴리 이번에 2등한 사람이 결선 투표에서 얻은 수와 거의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2, 3, 4는 다 합쳤고 합쳐서 1,300만 우리가 예상한 대로 가져갔는데 와. 투표에서 새로 온 사람들이 590만 명이 그 중에서 590만 명이 거의 다가 패제시켜을 찍은 거예요. 1차 때 투표 안 했던 분들이 안 했던 사람들이 다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하지 않아요? 야. 이론적으로 그러니까 그 밑에 2, 3, 4등은 하나로 모인 건 딱 맞는데. 네, 하나로 모였어요. 그런데 투표를 더한 사람들이 599만인데 패제시켜을 찍은 사람이 596만인 찍었어요. 페제시키안이 개혁파 후보. 개혁파 후보. 당선된 사람. 네, 어마어마한 거죠. 이런 결과가 와 정말 이런 사람 대단해요. 이야. 다시 한번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이란의 국민들. 네, 이란 국민들 제가 2번에 걸쳐서 큰 죄를 저질렀네요. 그 전에 2016년 선거 때 30 플러스 16 안 될 거다 했는데 30 플러스 15로 끝냈고 이번에도 이길 수 있을까? 굉장히 사실 불안했어요. 못 이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렇게는 나오지 않을 거다. 네, 나오지 않을 이미 거라 생각했어요. 마음 접었다 이란 네, 국민들은. 그러니까 1차 투표보다 저렇게 많이 오겠느냐 했는데 갑자기 늘어났거든요. 근데 갑자기 늘어났을 때 제가 계속 트위터로 확인하고 있었는데 막 나오니까 사람들이 어떤 글이 올라오냐면 이 막판에 많이 나오는 거는 이거는 보수층에서 많이 나오는 거니까 이건 안 될 것 같다. 동원한 사람들일 거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투표장으로. 네, 투표장으로 보수가 조직력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동원하는 것이다. 그러면 지지 않겠느냐라는 절망적인 메시지도 많이 올라왔는데 그게 결국에는 패제시켜안을 찍은 표였던 것 같아요. 개표는 부정을 안 하네요. 그래도
할 수가 없죠. 지금같이 이 상황에서는요. 하려고 한 건데 결과가 그렇게 나온 거 아니에요? 나름대로 노력했는데 정부에서 근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눈이 보였을 거예요. 여기 아니야? 뭐 그러니까 나름대로 노력한 것 같은데도 이게 안 됐네. 그리고 이번에 보면은 역시 그 페제시키안이 그 출신 지역이요. 예. 요 페제시키안 이분이 모국어가 페르시아어가 아닌 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란은 모국어가 페르시아인 사람은 60%만 페르시아어고 예. 나머지 40%는 페르시아어가 아닌 언어를 모국어로 쓰는 사람들이거든요. 소수민족. 소수민족. 예. 그러니까 이분이 아제르바이잔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튀르크어를 써요. 터키 쪽이구나. 아제르어. 예. 그러니까 이분은 만약에 튀르크 대통령하고 대화를 한다면 그냥 튀르크어로 해도 문제가 없는 분이에요. 아. 그리고 어머니는 쿠르드 분이에요. 쿠르드족. 예. 쿠르드. 그런데 이분이 쿠르드어도 할 줄 알아요. 오. 그래서 쿠르드 지역에 가서 선거 운동할 때는 쿠르드어로 질문하면 쿠르드어로 답변을 했어요. 머리가 그냥 좋은 사람 아니에요, 예, 혹시?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페르시아는 당연히 어려서 배웠으니까. 예. 예. 공식어니까 이런. 예, 언어는 공식어니까 다- 세 가지 언어를 다 해요. 안 배우면 서로 말이 안 통할 만큼 다릅니까? 페르시아어와 그 아제르바이잔어와 쿠르드, 페르시아하고 쿠르드어. 아제르바이잔어는요 완전히 계통이 달라요. 모르는 사람은 서로 말 안 예, 그러니까 통하는. 예를 들면 우리말하고 한국 사람이 아제르바이잔어 배우기가 좋습니다. 예. 네, 터키어랑 어순 같으니까. 같으니까. 예, 같으니까. 예. 예. 근데 페르시아어는 완전히 다른 언어예요. 그런데 이제 이분은 집에서는 썼을지 모르지만 학교에서는 다 페르시아를 썼기 때문에 써야 되기 때문에 페르시아는 아니면 다른 언어를 못 쓰니까. 예. 근데 쿠르드어는요 페르시아하고 같은 계통의 언어예요. 아. 같은 계통. 한국어, 일본어 같은 그런 예, 느낌이에요. 예, 예. 그래도 못 배우면 그래도 모르겠네요. 못 배우면 모르죠. 못 배우면 모르는데 만약에 배운다면은 그러니까 만약에 페르시아어를 쓰는 사람이 두 언어를 어떤 걸 더 빨리 배우느냐 당연히 쿠르드어를 더 빨리 배우죠. 예. 근데 우리가 이분은- 영어보다 일본어 빨리 배우는 거라. 그렇죠. 그거 똑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분을 찍은 사람들이 예. 소수 민족들이 많이 찍었어요. 더군다나 제가 동영상을 봤던 건데 그 발로치스탄, 시스타노 발로치스탄 같은 경우에 발로치 사람들이 살거든요. 예. 거기에 그 종교 지도자를 따라서 투표를 하려는 사람들이 마치 콘서트장에 오는 것처럼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여서 투표장에 오더라고요. 예,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페제시키안을 찍은 거죠. 근데 저 투표 결과는 네. 그러니까 보수층은 추가로 많이는 안 나왔다는 거잖아요. 보수층은 추가로 더 많이 나온 것 같지는 않아요. 네. 만약에 이제 산술적으로 물론 이제 예. 여론조사를 해봐야지 그 예. 표를 성분을 할 수 있겠지만 저희가 지금 그 조사는 하지는 한 거를 못 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산술적으로 보면은 1차 투표, 2차 투표를 분석을 해보면 1차 투표에 나온 사람들은 다 나왔고 2차에 추가로 온 사람들이 600만 정도 되는 거죠. 야. 근데 그 600만이 거의 다 페제시칸을 찍었다고 생각해도 예.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지금 표가 그렇게 나왔어요. 대단한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일단 개혁의 바람은 부는 건데 네. 개혁이 그래도 될까요? 딱 그걸 왜 제가 이런 질문 드리냐면 이 페데스키안, 페제시키안. 페제스키안 네. 이분이 완전 개혁적인 인물은 사실 아니고 그 종교 지도자 그 위원회에서 보기에 그나마 좀 무난해. 덜 위험한 인물이야. 덜 위험한 인물이야. 라고 해서 그냥 찍은 사람이 후보로 나간 거고. 그래서 된 거잖아요. 그래서 개혁파의 지지는 받았지만 진짜 개혁적인 인물이냐. 그건 잘 모르지 않습니까? 개혁적인 인물이에요. 개혁적인 예, 인물. 개혁적인 인물은 맞습니다. 다만 이분이 그런 비판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이분이요 꾸란을 거의 다 외워요. 예. 그리고 시아파드라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책이 하나 있는데요. 알리 첫 번째 이맘 알리가서 나우줄 발라가라는 책이 있거든요. 예. 나우줄 발라가는 것도 아주 달달달달 이렇게 그냥 나옵니다 그냥. 그래서 이번에 그 대선 투표할 때 사람들이 이분이 그냥 아랍어를 막 쓰니까 저 사람 되면은 우리 좀 더 아랍어 배워야 되는 게 아니냐 또 그런 거를 또 교육으로 시키는 게 아니냐 할 정도로 아랍어를 너무 많이 써가지고 오히려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생각할 정도로 저 개혁파 후보 맞냐? 예, 그러니까 너무 종교적으로 심취돼 있는 사람 아니냐 하는데 그거는 이분이 이제 어렸을 때부터 종교 교육을 열심히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거하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계획적인 정신하고 달라요. 만약에 그렇다면 히잡을 왜 반대했겠어요? 아랍어도예요? 네. 그럼 아니고. 4개국어. 그러니까 굉장히 똑똑한 분이죠. 굉장히 똑똑한 분이에요. 예. 아랍어, 페르시아, 예. 쿠르드어, 그래서 아제르바이잔어. 사실은 혁명 그 지금 그 보수층에서 봤었을 때 보수층에서 이만한 정도의 실력을 가진 사람도 없을걸요. 잘릴리도 그 정도 못합니다. 잘릴리도 꾸라를 뭐 달달달 외우거나 나올 줄을 발라가가 막 입에서 팍팍 나오거나 그러지 못해요. 그러니까 종교 공부도 많이 했다는 아 이분은 얘기하고. 예 머리가 아주 게다가 의사고. 그래서 예, 종교 의사고. 지도자들이 속았구나. 이게 괜찮을 것 같아. 아니 그런데 이분 사실은 한 번은 저기 투표에 나오려다가 한 번 거절당한 적도 있어요. 근데 이번만 통과가 된 거죠. 그런데 사실은 잘못 고른 것 같죠. 제가 봤을 때 잘못 골랐어요. 혹시 국민들의 이 저 실망감을 좀 이렇게 달래주려는 이란 최고 지도자와 종교 회의에 큰 그림. 마치 그 크리스마스 선물로 산타크로스가 갖다 준 것처럼 해서 부모가 엄마가 이런 거 가능성은 없어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 사람을 탈락시키려고 그랬던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근데 최고 처음부터? 지도자가 그거를 막았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도 하나 정도는 껴줘라. 들어가야 된다. 예, 그런 얘기 있어요. 근데 최고 지도자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다 껴주진 않거든요. 예를 들면 이번에 알리 라리잔이라고 이 사람이 나올 거라고 봤는데 이 사람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탈락시켰는데 최고 지도자가 얘기를 했는데도 안 들어줬거든요. 그러니까 다 들어주는 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분이 종교적 성향이 그렇다고 해야지 개혁이 아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예, 그리고 젊은 사람들의 그러니까 이분이 소수로 살아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개혁 정신이 더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소수 민족인 사람들이 이 사람을 찍은 거고 됐을 때 이 너무 기뻐해요. 밤새 파티합니다. 새벽 3시부터. 누가요? 그 사람들이 찍은 사람들이 네. 그럼. 막 눈물 흘리고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할 정도로 막 이렇게 막 사람들이 막 난리를 하면서 밤새 파티를 해요. 이 그런 파티 하는 거는요. 이스라엘이 월드컵에서나 승리했을 때나 가능한 예, 뭐 그런 거거든요. 예. 그렇구나. 그래서 이번에 선거에 그 저희 첫 번째 이제 슬라이드 하나 갖고 왔는데요. 이게 대단히 매력적인 인데요. 여기 좀 보시면 오른쪽에 이번에 선거에 승리에 공헌을 한 사람인데 자리프 전 외교장관 그리고 그 옆에는 뭐 온건 중독파에 떠오르는 신성이라고는 자흐롬이라는 젊은 정치인이고요. 이거 보시면 이 동영상을 제가 그냥 캡처를 했는데 사진만 굉장히 나이 든 아들이 나이 많은 아버지를 그 뒤에다 태우고 어디로 갑니까? 등에 태우고 선거장으로 갑니다. 네. 아. 아들이 아버지를 모시고. 네, 아들이 아버지를 모시고 그러면서 이 자리프가 자기 동영상에도 올렸어요. 자흐롬이하고 예. 선거를 이렇게 가야 된다고. 찍으러 가는 거예요. 찍으러. 그리고 둘이서 만나가지고도 얘기하는 게 제발 여러분들 나와라. 나와야지 우리가 선거에 승리한다. 이 선거장에 나와라. 굉장히 독려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동료들이 사람들한테 호소가 먹힌 거죠. 1차 투표에서 이기니까 예. 생각지도 않았는데 이겼구나. 그러면 더 나와야 되지 않느냐. 이제 나와라. 이 시스템이 싫더라도 나와야지 뭔가 바꿀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번 선거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란이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라는 것보다도 국민들이 어떤 마음으로 투표를 했냐면 만약에 잘릴리 후보가 되면 예. 대충 사는 것도 불가능한 나라가 될 거다. 내가 대충 그냥 그냥 될 거래 되나 하고 이렇게 사는 것도 불가능한 나라가 될 거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이번에 만약에 잘릴리가 되면 우리 인생은 끝이다. 무슨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습니까? 너무 나빠져서? 너무 나빠졌어요. 잘릴리가 들어오면 더 좋아질 건 아무것도 없는 거죠. 지금까지 나빠진 게 더 나빠질 거고. 그리고 뭐 이번에 그 후보들 5명이요. 6명 중에 5명이 다 저쪽 보수잖아요. 예. 그 사람들은 입만 열면 한 명만 갈리바프만 빼놓고 한 명만 빼놓고 지금 우리 경제 잘 가고 있고 우리 지금 나라 잘 가고 있어서 시간이 걸릴 뿐이지 시간이 좀 지나면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올 것이니까 지금 상황 문제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거 보고 잘릴리도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거기다가 무슨 희망을 갖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투표를 한 거는 페제시키안이 개혁적이고 뭐 그래서 그런 것보다도 예. 잘릴리만 아니면 된다. 바꿔보자. 예.
최악과 악 중에 악을 선택한 거다 이런 얘기까지 해요. 그 정도로 절박했던 겁니다, 사람들이. 그리고 그러면, 예. 네. 말씀하십시오. 예, 그리고 아까 뭐 종교 얘기를 하시잖아요. 이란 사람들한테 이 사진을 보시면 이게 굉장히 유명한 사진이 됐는데요. 예. 그 꾸란에다가 지금 저 꾸란을 위해서 경의를 표하는 거거든요. 꾸란에 대해서. 저게요? 예. 저 그림이? 예, 이란 사람들은 이렇게 꾸란 어디 갈 때마다 꾸란 밑으로 가거나 거기에 키스를 하거나 여기 가슴에 넣고 다니거나 이게 굉장히 중요시해요. 예. 그러니까 페제시켄의 이런 모습들은 보수 쪽 사람들의 마음도 흔들렸을 거예요. 그렇네요. 네. 그러면서 이 사람은 개혁을 얘기를 하잖아요. 이 사람은 양쪽을 다 잡을 수 있었던 사람이죠. 어느 정도. 그래서 갈리바프라는 사람이 보수파였지만 페제시키안에게서 존경을 표했고 갈리바프를 운동하던 사람들이 갈리바프가 떨어지니까 나는 페제시키안을 찍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예. 그래서 산술적으로 보는 거 말고 만약에 직접 조사를 해보면 갈리바프한테 갔던 표가 페제시키안에 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보수층도 좋아할 보수층도. 만한 그런 예. 걸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수도 나름인데요. 보수도 이 강도가 있잖아요. 예. 잘리는 최강이에요. 어. 거기는 철강이에요. 철강 완전히 예, 철강. 예. 근데 말랑말랑한 보수가 약간 유연한 보수가 갈리바프거든요. 그래서 갈리바프가 사실 다 될 줄 알았습니다. 이번에는 솔직히. 예, 그리고 제가 신문에서 다시 이란 신문에서도 확인을 했어요. 이번 선거를 시작할 때 갈리바프가 될 거라는 건 다 사람들이 생각을 했는데 갈리바프가 부패 문제로 떨어져 나가거든요. 예, 부패 문제 떨어져 나가서 잘릴리가 됐고 2차 투표도 잘릴리가 될 거라고 다 생각을 했는데 왜냐하면 그 정도로 압도적으로 신문, 그다음에 종교인 모든 가능한 매체에서 가능한 모든 사람들이 잘릴리를 다 밀었어요. 예. 근데 페제시칸이 그걸 뚫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란 정부의 충격은 굉장히 클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온갖 힘을 다해서 밀었는데. 투표율을 올리려고 하는데 1차 투표에서 40%밖에 안 나왔잖아요. 예. 40이 안 됐어요. 39.93%입니다. 그러니까 100명 중에 60명은 안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럼 투표를 올리려고 했던 거 최악의 투표율이었고요. 그러면 투표율에서도 졌어요. 그런데 투표율에서 졌으면 그 보통은 보수들이 나와서 투표율이 40%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밖에 안 나왔으면 당연히 누가 됩니까? 보수가 되는 걸로 당연히 생각하죠. 예. 낮은 투표율은 무조건 보수의 승리거든요. 근데 그 공식도 깨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두 방의 카운터 펀치를 맞은 거예요. 그게 어떻게 드러나느냐? 보통 최고 지도자가 선거가 끝나면 그 다음 날 의례적으로라도 성명을 발표합니다. 이번 선거를 했던 우리 국민들 뭐 고생하셨고 훌륭한 위대한 이란의 모습을 보여주었고 예. 그리고 앞으로 선거에서 하시는 분들은 싸우지 말고 이제 하나가 된 나라를 보여달라. 보통 이런 메시지를 해요. 예. 이번 선거는 며칠 만에 나올게요. 그 메시지가 네, 다음 날은 안 훨씬 나왔구나. 5일 만에 나옵니다. 5일 만에 뭐라고 말을 할까 아마 굉장히 고민했을 거예요. 그 정도로 충격이 큰 선거예요. 축하를 안 할 수는 없고. 축하는 안 할 수는 없고, 예, 축하는 안 할 수는 없고, 그런데 너무 좋다고 하기도 그렇고. 네, 너무나 진짜 두 개로 끝난 거지 않습니까? 낮은 투표율에서 이렇게 패배했다. 그리고 그렇게 독려를 하고 투표 시간을 2시간, 3시간 늘렸는데도 39.98%가 뭡니까? 40%가 안 나온 거예요. 39.8%가 나왔어요. 40%가 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충격이 너무 크죠. 뭐라고 그런 발표는 했습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뭐 의뢰하는 의뢰하는 얘기는 의뢰하는 했는데. 발언인데 그게 5일 만에 나왔다는 게 놀라운 거죠. 예, 그 정도로 충격이 컸던 겁니다. 이번 선거가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페제시칸은 정말 대단한 선거를 했고요. 이란 국민들은 진짜 물개 박수를 받아도 아깝지 않은 정말 훌륭한 국민들이죠. 그런데 다만 이제 그래도 여전히 이번 선거가 이 결선 투표는 50%가 안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1차 투표보다 10%는 늘었지만 50%가 안 됩니다. 여전히 회의적인 사람들이 많다. 예, 여전히 50%는 안 찍었다라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이란 시스템 자체에 대해서 기대할 게 없다.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교수님한테 저희가 배우기로는 결국 대통령이 바뀌어도 종교 지도자가 모든 걸 결정하는 시스템이니까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건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다. 네. 바지사장. 그래서 그래도 개혁파 후보가 되는 게 뭔가 민심의 변화의 민심을 반영하긴 한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란이라는 나라가 과연 바뀔 것이냐 이 대선으로
그거에 대한 의문점은 여전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확실히 국민을 신경 안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히잡 가지고 난리를 쳤지 않습니까? 예. 히잡 조금만 히잡을 안 쓰는 게 아니라 히잡을 썼는데 똑바로 안 쓴다고 해서 난리를 쳤잖아요. 그런데 이번 그 대선 기간 동안에 히잡을 삐뚤어하게 쓴 사람들이 잘릴리 후보를 지지한다라는 그러한 사진들이나 방송이 많이 나왔어요. 네. 그게 무슨 말? 삐뚤어 쓰는 건 뭡니까? 그러니까 똑바로 쓰기 싫고. 히잡을 똑바로 쓰지 않고 네. 그러니까 똑바로 써야 되는데 똑바로 쓰지 않으면 다 잡아갔거든요. 예. 근데 이번 대선 기간 동안에는 방송에 나온 사람들이 잘릴리가 보수파 후보잖아요. 예. 히잡을 굉장히 강조하는 후보. 예. 그런데 그 히잡을 강조하는 후보를 지지한다는 젊은 여성들이 히잡을 약간 삐뚤게 써가지고 잘릴리 후보의 사진을 들고 있는 그런 사진들이 나왔다고요. 그러면 사실은 그거를 이란 정부가 했던 거 보면 걔네들 좀 더 잡혀 들어가야 돼요. 예. 근데 그만큼 느슨해진 거죠. 아. 선거 때. 아. 신경 안 쓸 수 없다니까요. 그런데 이제 폐지시간이 됐으니까 이제 이런 불명이 여기에 대해서 본물 터듯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요구 사항들이 나오고. 요사항들이.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 잘릴리 후보가 강경 보수파인데 보수파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히잡이 똑바로 쓰지 않았다라는 얘기는 그러면 결국에는 히잡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데 이걸 가지고 그 난리를 쳤느냐 이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란 국민들이 화가 나는 것은 나라가 잘 돌아가는 상태에서 히잡 갖고 하면 내가 말을 않겠는데 지금 나라의 산적한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닌데 예. 그 지금 히잡 가지고 그 난리를 치냐 이거죠. 정부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란 사람들이. 이란 사람들은 뭘 바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란 젊은이들이 외국에 많이 나가거든요. 예. 나가니까 지난 정부 지금 라이시 정부에서 뭘 했냐면 야, 너 대학교 가면 우리가 공립학교 공짜인데 너 지금 대학을 졸업하고 외국으로 유학을 가? 그럼 너 4년 동안 공부한 거 등록금 다 내. 아, 토해내고가 토해내고가 이런 시스템으로 다 바꿔놨어요. 예.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제 화나죠. 젊은 친구들. 그래도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워진 상황에서도 탈출, 엑소도스가 벌어지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엑소도스가 벌어지고 있으니까 유학이나 이민 같은 거는 못 가게 많이 잡아두려고 이란 정부가 고육주책을 하는데 그게 예. 전부 다 이란 국민들의 화를 나게 하는 거죠. 그리고 갈리바프라고 이번에 거의 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안 될 가장 큰 이유도 예. 이 사람이 국회의장도 했고 하고 있고 지금도 국회의장이고 그리고 테헤란 시장은 12년 동안 지냈고 혁명수비대 사령관이었고 말 그대로 이란의 정치 엘리트 중에 엘리트거든요. 예. 근데 이 사람이 부패가 너무 심한 거예요. 튀르키예에 집 부동산 투자도 했고 그리고 딸이 그 출산을 앞두고 튀르키예에 가서 이란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선물 한 1톤어치를 사왔다는 거예요. 아이를 위해서. 그런데 그 선물이 이란에서 산 게 아니라 튀르키예에서 사왔다. 그래서 그거를 얘기를 하니까 거짓말이다. 아니다라고 막 그걸 얘기를 했는데 예. 거기에 대해서 증거를 내민 사람들을 다 체포를 해버렸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 이렇게 부패할 수가 있느냐. 거기다가 그 딸이 아버지를 위해서 자기가 그게 아니라는 거 막 이렇게 변명을 하고 했는데 이란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사람이 저렇게 천박하게 말을 하느냐. 즉 배우지도 못한 사람 같다. 그러니까 애들 교육을 어떻게 시켰느냐. 이것까지 해가지고 완전히 갈리바프는 이번에 완전히 그 파산이 돼버렸어요. 예. 정치적 파산이 됐고 네. 그런데 그게 갈리바프한테 간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의 부패 행위들이 다 나오면서 이란의 소위 말해서 정치인들은 믿을 게 없다라는 그러한 게까지 되면서 폐지시키한테 확 몰린 거죠. 이번에는. 진짜 못 살겠다 갈아보자 그런 정서였나 네, 보네요. 네, 지난 시간에 말했듯이 그 이프로님이 마지막에 할 때 찍으면 이깁니다. 그거예요. 나와서 찍으면 이깁니다. 예, 그걸로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대단한 변화가 왔던 거고요. 예. 그리고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란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일단은 외교 정책의 변화가 올 것이다라는 거는 많이 가늠을 하고 있어요. 외교 정책은 대통령이 결정할 수 있는 거죠. 외교부 장관을 대통령이 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외교부 장관은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자리프가 될 것이냐, 뭐 자기는 자리프를 시키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자리프라는 분은 자기는 외교장관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분은 너무나 적이 많아. 자리프가 누구죠? 핵 협상을 이끌었던 외교장관입니다. 제가 아까 처음 사진을 보여드렸던 예. 예, 이란의 전 외교장관이고요. 아.
이란의 외교장관으로서 이란의 핵 협상을 이끌었던 사람이면 투표하라고 독려했다는. 예, 아까 투표라고 사진 독려했던 보니까. 타입의 사실 자리프가 아니었으면 이번 선거에서 페제슈키안이 이기기 어려웠어요. 예, 정말 열심히 뛰었거든요. 그래서 자리프를 외교장관을 시키고 싶은데 자리프는 본인은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적이 너무 많아. 네. 근데 이분이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2021년에 그러니까 이제 그 루하니 정부가 국민들한테 인기가 굉장히 안 좋은 정부지만 그 라이스 바로 전 정부입니다. 예. 거기가 이제 지난 7년 동안에 라이스 정부 그 루하니 정부에서 있었던 중요한 일들을 녹음을 해가지고 뭐 기사를 쓰고 책을 만들려고 하는 게 있었어요. 후대에게 남겨주기 위해서. 근데 거기에서 아리프 한 7시간 동안 인터뷰를 했거든요. 예. 예. 그런데 그 중에 한 3시간 분이 누출이 됩니다. 어. 근데 그 내용이 전 세계도 깜빡 뒤집어 놨던 사건이 많아요. 그런데 거기 내용은 뭐냐면 자리프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 우리나라에서 외교부가 할 일이 별로 없고 핵면수비대가 다 한다. 아. 핵면수비대가 외교가 먼저 한 다음에 안 되면은 군사를 해야 될 텐데 먼저 해버리니까 외교가 할 게 없다. 핵면수비대가 지나치게 외교 일을 많이 한다라고 하면서 비판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드러나 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란 내 여러 문제들이 드러나 보니까 자리프가 공격을 많이 받았죠. 예, 그래서 본인은 아마 외교장관을 안 하려고 얘기를 할 거예요. 외교장관 안 하려고 하는 게 지금 더 중론인데 그렇지만 아무튼 외교장관 안 하던 그분이 뒤에서 또 누굴 코치를 하겠죠. 아락치라든지 아마도 아락치 전 외교차관이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요. 예. 그렇게 되면 이란이 좀 더 외교 서양과의 관계를 좀 틀려고 노력할 겁니다. 어쨌든 네. 누가 됐든 예, 간에. 라이시 때 지금 이전 대통령이 주변 국가하고는 좋은 관계를 열었어요. 예. 근데 그건 당연히 가는 거고요. 거기에 플러스 서방과의 관계가 돼야지만이 제재가 풀리니까 제재를 풀려고 노력을 할 거고 그게 이제 이 현 정부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숙제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경제하고 외교입니다. 결국에는 국제관계. 그럼 외교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과의 관계 회복일 텐데 네. 그게 지금 미국의 제재를 받고 하는 게 미국의 입장은 너희만 바뀌면 돼였는데 그러니까 이란만 바뀌면 미국하고 관계 개선이 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사실은 자리프 장관 있었을 때 다시 바이든 정부하고 물꼬를 트기 시작했는데 예. 그게 막혀버린 게 어디서 막히냐면 이란 내에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보수파 때문에 막혔어요. 그러니까 보수파 때문에 한 발자국도 못 나갔고 그리고 그 다음에 강경 보수파 대통령 라이시 때도 못 나갔고 예. 그러니까 이란 새로운 좀 여유 있는 정부가 들었으니까 서구와 이야기는 될 수는 있겠는데 결국에는 또 거쳐가야 될 가장 큰 산은 국회입니다. 국회. 네, 의회. 의회가 막으면 또 어렵게 되겠죠. 예, 그 부분이 어려운데 근데 지금 이란 국민들이 보여준 전체적인 국론은 어떻게 해서든지 제재를 풀어야 된다라는 데 모여지고 있으니까. 외교로? 예, 왜냐하면 방법이 없어요. 근데 그게 핵 문제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었어요? 예, 핵. 근본적인 농축. 문제는 사실 핵 네. 문제였고. 그런데 핵 문제였지만 핵을 완전히 포기하는 게 아니라 20% 농축만 해도 괜찮으니까 예. 유연성을 보여주면 되는 거거든요. 유연성을. 예. 그런데 이제 그렇게 가서도 뭐 얘기를 하면은 가능한데 이제 또 다른 장애물은 그렇게 해서 국내를 통과하더라도 또 다른 장애물은 이제 11월 있는 미국 대선이죠. 야, 그래. 예, 이제 트럼프가 되면은 만약에 트럼프가 됐는데 말짱 도루묵이다. 예, 트럼프가 예전처럼 반이란 정책을 계속한다면 예. 좀 방법은 없어요. 예, 굉장히 어려웠겠죠. 그런데 지금 나오는 거는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이 돼도 일기 때와는 좀 다른 색깔을 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 트럼프 제1기 때 중동 정세와 지금의 중동 정세는 상당히 다르다. 예를 예. 들면 트럼프 제1기 때는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아랍 국가들이 모두 힘을 합쳐서 미국과 함께 이란을 어떻게 해서든지 넘겨보려고 노력을 했던 데인데 지금은 아예 반대거든요. 이란과 어떻게 해서든지 좋게 잘 지내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예. 사우디아라비아도 그렇고 전부 다.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트럼프가
국가 대통령이 돼서 깨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음. 그래서 거기에 물살을 타면 오히려 대탕태가 오지 않겠느냐. 물론 이제 그러면 또 다른 문제는 또 이스라엘이겠죠. 이스라엘이 네탄야후 정부가 계속된다면 그것도 쉽지 않겠지만 네탄야후가 바뀐다는 가정하에 그렇다면은 전혀 불가능한 얘기만은 아닐 겁니다. 미국 입장에서도 이란하고 좀 관계가 개선이 되면 미국 네. 입장에서도 좀 좋은 게 있습니까? 미국 좋죠. 미국도. 왜냐면 일단은 미국의 기업들이 이란과 거래를 할 수 있잖아요. 일단 비행기만 해도 보잉만 해도 한 몇백 대는 팔 수 있을 텐데요. 원래 몇백 대 사고 네. 팔기로 했잖아요. 예. 근데 그거라도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이란은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그리고 이란이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가스전에 비하면 이 낙후돼 있어요. 그래서 대단히 근데 이란 혼자 못합니다. 이란이 능력이 안 돼요. 그래서 외국이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도 좋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고무적인 게 우리 정부가 대단히 외교부가 발빠르게 이란에 축전을 보냈습니다. 네. 예, 그러면 보통이면은 그냥 뭐 한 줄 정도 나오면 끝나는데 네. 물론 약간 그 개혁파 신문이가 한 에프테카르지라는 신문에서는 한국을 한편에서 굉장히 태극기까지 딱 그러면서 이란 국기와 태극기를 딱 해주면서 화면에 칼로로 딱 보여줬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이게 뭔 일 있나 하고 다시 읽어봤더니 한국에서 이렇게 그냥 축전을 축전 보내왔다. 네, 아주 좋은 내용으로 축전을 쫙 썼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그게 뉴스다 이거죠. 저는 얼마나 기쁩니까? 우리 한국은 맨날 욕만 먹는 그러니까 일이 그들이 이란. 보기에도 한국이 웬일이야? 웬일로 축전을 라는 하고 예, 있어요. 거죠, 그죠? 좋죠. 예. 그동안 우리는 맨날 돈 때문에 맨날 욕만 먹었잖아요. 돈 안 주는 애들. 예. 제가 그 이란 한국이 이런 신문을 일도 안 해? 이란 신문에 키워드를 넣어가지고 한국을 쫙 넣어보면 네. 거의 스포츠 경기에 싸웠다 몇 개 빼놓고는 전부 다 돈, 한국 돈 안 주냐 이것만 있었거든요. 예, 근데 예. 이번에 아주 그냥 기가 막히게 딱 3면인가 2면에 한쪽에 이렇게 아이고. 한 코너에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이야. 태극기가 너무 반가웠습니다. 네. 근데 교수님이 왜 더 좋아해요? 이란 국민들보다? 이란 젊은이들이 제가 친구들이 많았으니까 저도 젊은 친구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란이 변하는 게 사실 이란이 예. 변하면은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데 이란이 체제가 변하지는 않을 거예요. 체제가 변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종교 중심인 그 체제. 예, 현 이슬람믹 리퍼블릭이라는 체제가 변하기는 어려워요. 예. 그런데 개혁파들은 그 체제 안에서 자유를 더 많이 가져오고 정상 국가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전 세계와 같이 소통하면서. 예.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자꾸만 이런 생각을 해요. 이란은 정권을 넘겨야 된다? 아니요. 그거를 함부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 함부로 할 수 없는 거고요. 예, 이란이 잘 돼서 정상적인 좀 더 정상적으로 우리하고 무역을 할 수 있고 할 수 있다면은 이란 내에서 개혁파들이 계속 이란을 바꿔 나오면 좋죠. 예. 그리고 그 상황들이 언제까지 될 거냐면은 이란의 이제 가장 큰 숙제는 사실 최고 지도자가 가장 큰 숙제죠. 최고 지도자 자리가 문제예요. 예. 왜냐면 종신직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만약에 개혁파들이 계속 성공을 하고 이란이 바뀌어 나간다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장치가 걸릴 수 있겠죠. 예. 예를 들면 최고 지도자는 상징적인 존재로 국가 원수로만 남아 있고 실질적으로 정치에 참여하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예, 그렇게 되면 이란은 완벽한 입헌 군주국처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란이 그러니까 사실 많은 분들이 이란을 자꾸 욕을 많이 하는데 저도 이란을 욕 많이 합니다. 예. 개인적으로는 예. 지금 체제 너무 잘못된 거 많고 그런데 저는 이렇게 반문을 해봐요. 전 중동에서 적어도 전 중동에서 예. 이란만큼 민주주의 훈련이 잘 된 국민이 어디 있을까요? 중동 지역에서. 중동 지역에서 79년부터 적어도 30번 이상의 직선 투표를 해왔던 사람들이에요. 직선 투표를 해왔기 때문에 이번에 바꿀 수 있었던 겁니다. 투표를 안 해봤던 사람들은 이게 훈련이 안 되면 못 해요. 근데 해지 않습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 짜여진 각본 뭐 이미 해봤자 소용없지 않느냐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신라 같은 희망을 가지고 투표를 해서 바꾸는 거거든요. 예. 이게 대단한 거죠. 진보를 하지 않습니까? 저는 궁금한 게 네. 사실은 이란을 그동안에 이란이 이제 중동 정세에서 중요하게 봤던 이유가 이란이 뭐 큰 나라고 이란 자체도 뭐 워낙 규모는 있습니다만 왜 팔레스타인 문제도 사실 알고 보면 뒤에 이란이 있어. 뭐 헤즈볼라도 뭐 알고 보니 뒤에 이란이 있고 뭐 후티도 알고 보니 이게 다 그런 분쟁 지역의 뒤에는 다 이란이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게 변화가 있을까요? 그게 그러면? 이제 이란 체제가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 문제점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자리프 전 외교장관이 테이프에서 얘기했듯이 외교부가 할 일을
혁명 수비대가 다 한다. 예. 예, 그거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랬더니 그 최고 지도자가 뭐라고 그랬냐면 외교부는 그 국가의 중대사를 집행하는 거지 니네들이 계획 세우는 게 아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비판을 했는데 이란의 이제 가장 큰 문제라고 얘기하는 게 예를 들면은 바샤르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이 이란을 방문을 했는데 네. 그 사실을 대통령과 외교장관은 몰랐어요. 허허. 그럼 혁명 수비대가 가서 얘기해. 모시고 그런, 오고.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이제 자리프라든지 루하니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걸 정상적으로 만들고 싶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나요? 이런 투표를 통해서 계속 민심이 쌓이면 바뀌는 거죠. 예. 그게 변화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란이 제한적인 민주주의라고 하지만 30년 이상을 직접 투표를 하면서 아무튼 대통령을 뽑고 국회의원을 뽑아왔다는 것은 이건 어마어마한 일이고요. 예. 중동에서는 이란만큼이나 훌륭한 민주주의 국가가 없어요. 무슬림 다수 국가 중에서. 다른 나라는 이런 투표 자체가 없는 나라도 있는데요. 그러면 그 말씀은 이란이 예를 들면 강경한 외교 노선을 좀 버리고 뭐 미국하고도 협상을 좀 만약 한다고 치고 다른 나라에 대한 군사적 지원하고 하던 거를 좀 완화적으로 한다. 그러면 팔레스타인 문제도 영향을 미칠까요? 예를 들면 팔레스타인도 이란이 많이 도와줬다면서요. 근데 네. 그럼 팔레스타인을 도와주는 이란이 없어지면 팔레스타인은 뭐 그것도 혁명 수비대가 했겠지 뭐. 네, 사실은 그것도 이란 혁명수비대가 내에서도 이란의 지금 반체제 인사라든지 반정부 인사들은 그 부분을 계속 지적을 해요. 예. 우리가 잘 살면 문제가 아닌데 우리가 내부에서도. 힘든데 왜 자꾸만 그 돈을 외부에다가 써야 되느냐라는 불만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부에서 네, 그 불만을 만들어낸 근본적인 그 정치인이 누군지 아세요? 네. 그게 루하니 대통령이에요. 왜냐하면 그랬어? 국민들이 몰라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예산이 얼마 있는 거는 전 대통령. 전 대통령 루하니 예, 그러니까 예. 외교부 장관이 자리프가 외교부 장관일 때 카운터파티였던 그 대통령. 그 대통령 때 뭘 만들었냐면은 예산을 낱낱이 공개하는 걸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야 내가 낸 세금이 이렇게 가는구나 하는 걸 그때 처음 본 거예요. 그게 변하죠. 그런 게 변합니다. 예, 그게 예, 그러니까 자리프 외교장관이 있었던 그 정부에서는 루하니 정부에서는 이란을 정상 국가로 우리도 전 세계의 모든 국가가 똑같이 정상 국가로 되고 싶다 이거예요. 예, 그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알력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이제 개혁파 대통령과 혁명 수부대와의 관계에 분명히 파차름이 없을 수는 없을 겁니다만은. 그래도 이 페제시키안이라는 분이 현명하다고 할 수 있는 게 이분이 이란 이라크 전쟁에서도 참가를 했고 혁명 수비대로 참가를 해서 의사로 참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혁명 수비대를 굉장히 좋게 평가를 해요. 이런 것들이 대단히 좋은 면에 작동을 하면 예, 어느 정도 좀 더 정상 국가로 되지 않을까. 네. 그리고 이란의 잠재력은요. 제가 늘 말하지만 이란의 전쟁은 어마어마한 나라입니다.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란과 다시 경제 관계를 할 수 있다면 예. 우리 이란 대사이셨던 윤강현 전 대사님께서 하신 말씀을 제가 그대로 옮기면 예, 화장실 바닥부터 그 국가의 전부때까지 모든 걸 다 우리 메이드 인 코리아로 바꿀 수 있는 나라. 예. 돈이 있으니까. 예. 그리고 할 게 너무 많은 나라. 경제적으로 우리가. 경제 할 게 너무 많다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은 석유를 수입 못 하고 있지만 제재가 풀려서 이란 석유 좋습니다. 질이 좋아요. 컨덴세이트 우리가 값싸고 좋은 아주 품질 좋은 거를 우리가 거의 다 사왔거든요. 그런 것들도 우리에게 좋고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이란하고 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예. 경제적으로. 야, 그럼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말씀하셨던 대로 중동의 이런저런 분쟁도 좀 약화될 수 있고 이란이 개혁적으로 변하면. 그럼요. 예. 중동 지역도 안정적으로 좀 더 지금보다는 더 나아지겠죠. 근데 이게 이란만 욕할 게 아니라요. 이란만 욕할 건 아닙니다. 팔레스타인 문제는 막말로. 예, 자꾸만 제가 이렇게 하면 또 이란 편이 드냐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네. 그게 이란만 잘못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팔레스타인 문제에서 이스라엘이 해야 될 일이 많아요. 네. 예, 많은 분들이 그
그 가자와 웨스트뱅크를 그냥 그 우리말에서는 잘 우리가 언론에서 잘 얘기 안 하거든요. 네. 근데 영어에서 찾아보세요. occupied territories입니다. 점령지예요. 그 이스라엘이 불법으로 점령하고 있는 곳이거든요. 예. 그 문제를 해결을 해야죠. 그 문제를 해결 안 하고 이스라엘은 면책권이 있고 아무 문제가 없고 이란만 문제다? 아유, 저는 그건 아닙니다. 둘 다 문제가 있는 거죠. 둘 다가 문제가 있는데 지금 자꾸만 이란만 몰아치니까 이건 해결이 안 되는 거죠. 네. 이란은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뭐예요? 할 수 있는 일, 일단은 대통령이 할 수 없는 일을 말씀을 드리면 네. 대통령이 군을 못 움직이죠. 아, 거기서 다 결판 나는구나. 군 통수권이 없어요. 군 통수권이 없고, 그리고 대통령이 할 수 없는 거는 정보부 장관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없습니다. 정보, 정보 장관. 국정원. 국정원. 예, 그건 최고 지도자가 오케이 해야지만이 가능한 거예요. 군과 국정원과 예, 군과 정보, 그 다음에 국가의 가장 중대사들, 그 외교적으로 중대사들은 예. 대통령이 하지 않고 국가 최고안보 회의에서 합니다. 와, 그 웬만한 우리로 치면 총리 총리에 느낌이네요. 가깝지 않나요? 총리 느낌. 총리 느낌이죠. 군 통수권도 없어. 국가 대사는 안 해. 그렇죠. 그런데 서열은 2위고, 예. 그리고 뭐 외교 밖에서 많이 뭐 국가적으로 돌아가는 건 많이 하는데, 예. 그래서 이제 그거 가지고 기존에 아흐마디네자드 전 대통령이 최고 지도자하고 한번 붙은 적이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사람으로 정보장관, 즉 국정원장을 임명하고 싶은데 최고 지도자가 그걸 그건 안 안 해주는 된다 거예요. 하니. 그래서 이분이 할 수 있는 게 뭐였겠습니까? 출근 거부 투쟁을 했어요. 나 총리 안 해. 네. 네. 아니요. 그 대통령은 안 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 하는데 출근을 안 했어요. 출근 안 해. 출근 거부 투쟁을 했는데 결국은 실패를 했고요. 예, 그게 이제 한계죠. 예. 그래서 사실은 이란에서 개혁파들은 지금 개혁파들까지 그런 얘기 안 하는데 보통은 공개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지만 보통 사람들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최고 지도자의 그 권한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뭔가 장치가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예, 실질적으로 사실은 처음에 최고 지도자 자리를 만들었었을 때 당시에 그 몬타젤이라고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아주 그 이란의 성직자거든요. 예, 그분이 나중에 그게 사실 그분이 제 2인자가 됐다가 결국에는 쫓겨난 분인데 이분의 회고록에 따르면 원래는 최고 지도자 자리는 말 그대로 국가를 상징하는 정신적인 지주로만 두려고 했었는데 거기가 최고 지도자가 호메이니가 직접적으로 정치에 관련을 하면서 문제가 달라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란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최고 지도자가 예를 들면은 간선으로 뽑히는 건 맞아요. 네. 예, 국민들이 전혀 관계 없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최고 지도자를 뽑는 사람들이 전문가 의회 8년 임기에 88명으로 된 전문가 의회 의원이 있거든요. 그들이 예. 이제 뽑는 거거든요. 그들이 탄핵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 사람들을 뽑고 그 사람들이 최고 지도자를 뽑으니까 최고 지도자는 간선은 맞아요. 예. 그런데 이게 이제 임기가 종신직인데다가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국민의 의사가 좀 더 반영이 되게 하거나 아니면은 정치적인 권한을 좀 줄여서 말 그대로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이 정부를 이끌고 국가 중대사를 다 할 수 있도록 바뀌는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 지금 그러한 숙제를 가지고 있죠. 그러나 구조가 그렇다면 네. 못 바꿀 것 같은데요. 쉽지는 않죠. 힘이 예. 다 그쪽에 있는데. 네, 쉽지는 않죠. 그런데 국민들이 근데 이번에도 사실은 이제 그 최고 지도자 쪽에서도 위기를 느낀 게 국민들이 투표를 안 나오지 않습니까? 투표를 안 나온다는 얘기는 이거는 심각한 문제거든요. 더군다나 최고 지도자가 이번에 할 말이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동안에 서방 선진국이 투표율 40% 막 50%로 선거를 결정나면 그걸 비웃었거든요. 저게 어떻게 민주주의냐. 그때 이란은 뭐 70% 기본적으로 되니까 굉장히 우습게 생각했죠. 그런데 지금 당장 이란이 40%가 떨어지니까 이게 지금 사실 면이 안 서는 거죠. 눈치는 살짝 보더라도 네. 그 최고 지도자가 종교 지도자가 그냥 어떻게 대충 밀어붙이거나 아니면 군을 이용해서 살짝만 봐주고 그래 조금 들어줘 그리고 그냥 뭐 그래서 사실 그렇게는 이번에 안 이제 합니까? 이번 선거를 비관적으로 본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예. 개혁파가 된 거는 그
최고 지도자가 자기 숨통 좀. 위기를 넘기기 위해서 어. 그 만약에 서양과 뭔가 관계를 하고 싶으면 어. 그 통로를 개혁파들을 위해서 쓴다. 좀 더 지금 낫지 않느냐. 지금 이거로서 만약에 잘릴리가 됐으면 더 정부에 어려웠을 대한 텐데. 더 악화됐을 텐데 그 정도의 큰 조금은 그림이 그래도, 있는 거다. 예, 그러면 조금은 어. 연명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아니면 그런 식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아무튼 닥치고 거부해요. 그러니까 뭐 앞뒤 가리지 말고 어차피 어떤 놈이 되나 개혁파가 되나 보수파가 되나 똑같다.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예, 이건 서커스다 서커스. 예, 그렇게 보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그래도 뭔가를 좀 우리가 이 안에서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예. 한 게 이제 이번에 개혁파 투표한 사람들이고 아마 600만 명은 그런 사람들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은 진짜로 얼마나 바뀔 것이냐는 그 네. 종교 지도자가 이 상황을 얼마나 심각하게 보느냐에 따라 달려 있겠네요. 저는 심각하게 봤다고 봅니다. 그게 하루가 아니고 5일이 걸렸다는 얘기는 심각한 거죠. 5일 동안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고민을 했을 거 아닙니까? 작전은 약간 실패한 한 느낌이다. 예, 그리고 이번에 이제 걱정이 되는 것 중 하나가 있죠. 이제 개혁파 대통령이 되니까 이제 7월 5일 날 선거가 끝났고 7월 6일 날 결정이 됐잖아요. 예. 대구 최고 지도자를 예방하러 갔어요. 예. 그래서 만났는데 보통은 그렇게 오래 안 하는데 5시간 동안 예방을 했대요. 아, 얘기를 5시간 네, 했다고요? 5시간을 했다는 겁니다. 오. 예,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나오는 얘기가 강력한 보수파 신문에서는 네. 뭐라고 하냐면 최고 지도자 말을 그 대통령이 당선됐다라는 거를 쓰긴 하지만 네. 그 위에다가 최고 지도자 말은 전임 대통령의 길을 가길 바란다고. 말 잘 듣던 예, 전임 대통령의 그 길을 가라. 기조대로 가라 그러는데 어. 개혁파 대통령이 그 전임 대통령의 기조대로 가기는 쉽지는 않죠. 그러니까 중간에 낀 개혁파 대통령이 되게 난처할 것 같아요 정말. 그런데 난처하기보다는 워낙 이분이 현명해서 저는 잘 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그러니까 직접 확 부딪히지 않으면서 잘 할 것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하나하나 잘 설득해서. 네, 폐지시키는. 그러니까 이분이 그 요즘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개혁파 쪽 신문에서는 MRI 조사처럼 MRI 하는 것처럼 문제점을 다 드러내서 잘 할 것이다. 의사니까 이분이. 의사니까. 그리고 이번 선거가 MRI 기계에 이란을 집어넣어서 문제가 다 나왔다 이거예요. 그렇게 했는데도 안 되지 않았느냐. 이제 민심이 어디 있는지 확인했으니까 예. 이 대통령한테 힘을 실어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5시간 동안 어떤 분위기였을까? 약간 똑바로 해라. 이런 분위기였을 거야. 뭐된 줄 아냐 네가? 그런데 더 재밌는 거는 뭐가 있었냐면요. 예. 그 토론 때 결선 투표 토론 때 이게 이번 선거의 하이라이트이기도 했는데 네. 잘릴리가 자기는 이 대통령 임기 때 경제 개발을 해서 그 성장률을 8%까지 올린다고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이분이 굉장히 그런 말을 안 하는 분인데 네. 좋다. 어. 만약에 어. 네가 임기 때 어. 임기 말에 8%가 안 되면 사형을 받겠다고 하면 내가 지금 대통령 그만두겠다. 내가 대통령 후보 지금 그만두겠다. 지금 내려가겠다. 와, 멋진데 그거. 예, 와. 그러니까 이제 반대파 쪽에서 뭐냐면 자 대통령 됐으니까 너 만약에 네 말 안 지키면 너 사형해야 된다. 너 사형 받아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이란에서는 지금 국민들이 기뻐하는데 다소 이제 뭐 안 좋은 소식은 어저께죠. 그 7월 6일 날 이제 결과가 나온 다음에 그 마흐사 아민이라고 그 히잡 시위 때문에 죽은 그 젊은 여성 있잖아요. 예.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 굉장히 목소리를 높이던 아주 강경한 반정부 발언을 하던 변호사가 있었는데 이분이 자기 거기 트위터에다가 예. 뭐라고 올렸냐면 신이 우리 이란을 구하셨다. 이번에 폐지시키안의 승리로. 예. 뭐 폐지시키안 말 쓰지도 않았어요. 예. 그러게 그래서 그분이 그런 말을 올렸는데 체포됐습니다. 체포됐다고요? 네, 체포됐어요. 그거 올렸다고? 현재로서는 그거밖에 없어요. 뭔가 군기를 잡는 네. 그런 이벤트가 좀 있나 보네. 그러니까 최고 지도자 입장에서도 예. 잠깐 신경 안 썼더니 얘네들 일도 똑바로 안 하고 내가 주의하라 그랬는데 믿으시라고 하더니 이게 뭐하는 짓이냐. 내가 보기엔 그 5일 동안 고민한 게 아니라 안에서 한따까리 했어. 똑바로 뭐 조인트 까고 뭐 이런 거 아닌가? 뭐 별일 없다며. 네. 얘기해봐.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닌가 싶긴 한데. 그래서 지금 뭐 분위기가 좀 싱숭생숭해요. 어차피 그리고 아마 이례적으로
먼저 최고 지도자가 인증을 해야 되거든요. 예. 보통 인증은 국회에서 출석하기 취임하기 국회에서 취임하는데 취임하기 한 2, 3일 전에 하는데 이번에는 아마 이번 주 정도나 다음 주에 최고 지도자가 인증을 할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임기를 이제 시작되는 거랑 마찬가지고 국회에서 취임식은 이제 8월 4일이나 5일에 한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인선을 하겠죠. 장관 인선을 하고 그러면서 또 국회와 싸움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장관 인선했는데 국회가 또 거부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란이 우리하고 할 거 다 해요. 똑같아요. 예. 거부권 쓰고. 예, 거부권 쓰고, 거부권 쓰고 뭐 장관 탄핵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러한 시스템으로 들어가서 이제 7월에 시작됐으니까 7, 8월에 이란이 어떻게 변하는지는 새로운 내각이 어떻게 구성되느냐. 구성을 유능한 내각으로 구성해서 어떤 경제에 전념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본인이 경제를 전념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경제를 전념하려는데 그 풀어야 되는 게 제재고 그래서 아마 지금 미국이 바이든 행정부 때 뭔가를 이란으로서 하는 게 가장 좋겠죠. 지금이라도. 예.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란의 봄이 왔다고 하기에는 살짝 부족한 그런 느낌이네요. 그러나 외교를 담당하니 미국과는 이야기가 조금 더 될 거고 결국은 미국도 이란이랑 좀 친해지고 싶고 이란도 미국과 친해지고는 싶은데 미국은 핵 버리고 와라. 이란은 핵 들고 갈래. 근데 그것 때문에 답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핵을 우리는 가지지는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근데 농축 능력을 보여주겠다는 얘기는 하고 있고 그런데 원래 20%에서 잡아놓은 건데 그게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8년에 깨면서 이란이 뭐 60, 70, 80까지도 가거든요. 능력이. 그러니까 100까지 갈 수 있는 능력은 다 보여줬어요 이미. 이란이. 근데 그거 다 진짜 보여줬어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 왜냐하면 이란 입장에서도 결국은 미국과 이란이 핵 협상을 해서 그렇다 하여튼 우리는 네 뭐 이렇게 조사 받고 우리는 핵무기 안 할래. 대신 뭐 이렇게 뭐 제재도 풀고 다 하자고 했는데 미국이 와서 진짜 트럼프 와서 그냥 확 바뀌어 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란 입장에서는 괜히 또 우리가 다 안 하기로 했다가 또 미국이 말 바뀌면 어떡하느냐 그런 공포감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이번 선거에서도 그 얘기 많이 했습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것 같은데 그럼 트럼프를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특히 페제시키안한테 그런 얘기가 많았어요. 트럼프가 되면 트럼프하고 얘기가 되겠느냐. 그냥 우리한테 얼마나 심하게 했던 애들인데 쉽지 않을 텐데 그게 무슨 제재가 풀을 수 있겠느냐고 예. 조롱했었거든요. 그런 국민적인 약간 불신이 있을 텐데 미국에 대한. 미국에 대한 불신은 많죠. 그거를 어떻게 봐야 미국에 대한 풀수 불신이 있을 많은데 것인가. 또 젊은이들이 가장 많이 가고 싶어하는 나라 중에 미국이에요. 그럼에도 미국도 많이 불구하고? 갑니다. 네, 미국도 많이 가고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은 지금 뭐 그런 거 신경 안 씁니다. 이란을 어떻게 쓰니 떠나야겠다라는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먹고 살기 힘들다. 예,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바꿔야 되는 거고 이란으로서는 그러니까 이란 새로운 대통령이 해야 될 업무가 앞에 지금 창창하게 있는 거고 미국도 러시아를 제어하려면 이란을 어떻게 해서든지 좀 다듬어야 되는 필요가 있죠. 이번 일을 미국 정부가 혹시 뒤에서 좀 도와줬을 가능성? 없어요? 미국이 도와주면 더 망해요. 그러니까, 선거 더 망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이제 보수 후보들을 밀어준 거지. 그렇지 않아도요. 페제시키안이 이번에 선거 때 상대방에 어떻게 그 중상모략을 했냐면 저 사람은 환자들한테 돈을 엄청나게 많이 그 청구를 했다. 그리고 외국의 돈을 엄청나게 많이 받고 있다. 동성애자를 선호한다. 뭐 이런 온갖 낭설이 많이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다 이겨낸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이란의 변화 반가운 소식인데 실제로 결과는 어디까지 이어질지는 그런 좀 봐야 된다. 산 넘어 산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란에서 오랜만에 이런 소식이 들려온 게 어디냐. 뭔가 약간 중동의 그런 혼란스러운 분위기가 조금 나아지려나 그런 기대감도 살짝. 그리고 들고. 우리에게도 좀 아주 좋은 기사를 실어줬다는 거. 이란 사람들 마음이 살짝 풀렸다. 그래서 이란 국민들이 참 좋아하고 있는데 네. 박현덕 교수님이 더 좋아하고 있다 지금. 네. 야, 하여튼 이란 대선 얘기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야. 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